충성! 예비역 공익 뮤지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가 있는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 뮤지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는 바로 이 뮤지컬의 제목이기도 한 6번째 넘버 여신님이 보고 계셔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보컬 선생님이 제가 이 넘버의 고음을 기가 막히게 낸다고 첫 칭찬을 해주신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애정이 있는 넘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중음은 엉망이었지만요. 여보셔!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두 번째, 김국진의 여보세요 여보세요. 세 번째, 여신님이 보고 계셔 줄임말. 정답은 세 번째! 이걸 맞춘 여러분들은 뮤덕입니다. 여보셔! 란 별칭을 받을 정도로 현재 많은 팬층을 거두는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2011년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2012년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에그린 앙코르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2013년 충무 아트홀 소극장 블루 에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트윈 시어터, 두산 아트센터, 일본 세타카야 퍼블릭 시어터를 거쳐 대학로의 대표 뮤지컬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벌써 6년을 거친 만큼 다양한 배우들이 거쳐가는데요. 특히 여신님을 보고 계셔 이후로 응답하라 1988에서 성노을 역을 맡은 최성원 배우, 그 외에도 단역들로 출연한 임철수와 심재현, 이재균, 주민진이 있는 것처럼 뮤지컬 작품이 잘 만들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뮤지컬에 등장하는 인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군, 북한군 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군대위이자 능청스러움과 처세의 달인이며 의외로 가정적인 딸바보 한영범. 국군 장병이며 넉살 좋은 남자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돌이 된 남자 신석구. 북한군 리더이며 악명 높은 내연한 군인,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따뜻한 효자인 알고 보면 다정한 남자 이창섭. 북한 병사이며 형의 사망으로 PTSD를 가져 정신줄이 오락가락하지만 태생은 순수 그 자체인 유순호. 북한군이자 자신의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이지만 은근 농담하는 것을 즐기는 조동현. 북한군이자 자신의 여동생을 끔찍히 사랑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오빠 변주화. 그리고 이 섬의 주인이자 각 인물들의 희망을 투영하는 여신님이 등장합니다. 북한군, 남한군, 그리고 여신님, 어딘가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맞아요. 전체적인 컨셉이나 관객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영화 웰컴 투 동막골과 닮아있습니다. 물론 웰컴 투 동막골에서는 여신님이 아니라 약간 바보 캐릭터가 나오지만요. 그럼 본격적으로 줄거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인 즈음 집으로 돌아가 딸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뺀질뺀질 시간을 보내던 한영범 대위와 고향에 둔 사모하는 누나를 그리워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허허실실 사는 부하 석구는 북한군 포로를 이송하는 임무를 맡게 되어 이송선에 오르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포로 수용소로 이동하던 중 북한군 리더 이창섭은 부하들과 함께 선상반란을 주도하게 됩니다. 4대2의 불리한 조건에 국군은 배를 빼앗길 뻔했지만 폭풍우가 치는 바다 덕분에 배는 뒤집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6명은 배와 함께 바다에 떠밀려 무인도에 고립되어 버립니다. 섬에서 북한군과 국군의 대치는 이어지고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사실 북한군 4명이 수송선을 타게 된 것도 배를 탈취해 북으로 가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는데요. 운이 안 좋게도 그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북한군 순호는 형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이유로 PTSD를 얻어 온갖 두려움에 둘러싸인 채 아무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머지 북한군과 북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한영범 대위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섬을 지키는 여신님이라는 허구의 존재를 만드는 것. 아무튼 영범은 밤마다 불안에 떠난 순호에게 이 섬에는 여신님이 있어. 여신님이 널 보호해 줄 거라며 짬밥의 입솜씨를 보여줍니다. 순호는 그의 말에 안심하고 상상 속의 여신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순호는 영범의 부탁에 따라 배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영범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몇 가지 규칙을 만듭니다. 첫째, 여신님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싸움과 욕설을 비롯한 행위를 금한다. 둘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므로 음식도 똑같이 나눈다. 셋째,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기에 늘 청결을 유지한다. 넷째, 예의 범죄를 중시하므로 정중한 인사와 대화를 한다. 처음에는 순호에게 맞춰주기 위해 5명 모두 억지로 하는 거였지만 곧 여신님은 정말로 각 군인에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신님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진 남북한 군인들은 각자 돌아가야 할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영범은 자신의 예쁜 딸을 보고 싶어서, 석구는 첫사랑에게 못다한 말을 전하고 싶어서, 창섭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주아는 기생노이의 빛을 갚기 위해, 동현은 남한으로 탈북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각자의 정서를 공유하면서 이들은 점차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석구와 주아는 붙어 다닐 만큼 가까워지고 영범은 순우를 아들처럼 챙기고 순우도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던 창섭과 동현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배의 소리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 영범은 순호에게 무전기의 소리를 부탁합니다. 순호는 맥가이버답게 뚝딱 고쳐내고 영범은 무전기를 통해 국군 부대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배가 다 고쳐진 날, 그날은 국군이 무인도에 오는 날이자 여신님이 100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쉽게도 100일 이벤트는 따로 없었지만 각자의 바람대로 목적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범, 석구, 동현, 이들은 섬에 남고 나머지는 배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그때 국군이 섬에 도착하면서 섬은 순식간에 총소리로 뒤덮이게 됩니다. 창섭은 영범이 배신한 줄 알았지만 영범이 창섭을 총으로부터 보호해주면서 그 오해는 풀리게 됩니다. 총소리에 피해있던 순호는 여신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여신님의 뜻에 따라 여신님을 위해 장식한 단상 안에서 큰 화약 판들을 꺼내 포탄 소리로 국군을 겁주기로 계획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 포탄을 쏘고 영범과 석구는 무전을 통해 북한군이 너무 많으니 퇴각하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군은 물러나게 됩니다. 상황이 종료된 후 6명의 군인들은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라는 말을 끝으로 20초를 세면서 서로를 못 본 척 그렇게 쿨하게 각자 갈 곳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여신님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되뇌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의지하는 무언가가, 즉 여신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여신님은 웃음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어서 얻는 기쁨과 누군가에게 받은 웃음이 제게
힘든 순간이 와도 버티고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개그 프로를 정말 좋아하고 많이 보는데요. 특히 3콤보, 요즘 저의 최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여신님이 있나요? 아마도 그 어떤 것이든 그 자체로 훌륭한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뮤직라이프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빠진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